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분야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파워 인터뷰 공감입니다. 오늘 제가 한국정책재단 임태희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아마 소상공인 분들께 왜 한국정책재단을 모셨는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저와 한번 천천히 이야기 들어보시면서 한국정책재단과 소상공인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나눠볼게요.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좀 전에 소상공인 분들께는 한국정책재단이 아직 생소한 단체일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름만 들으면 한국정책재단, 소상공인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참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선 이사장님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한국정책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임태희입니다. 저는 원래 이 이사장을 맡기 전에 대통령실장을 지냈고 그 이전에는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그 이전에는 국회의원을 3선을 했습니다. 네, 이사님 정말 화려한 이 경력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한동안 좀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이사장님 소식을 좀 들을 수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방문하신 한국정책재단 활동에 지난 한 2, 3년 동안 준비하고 또 이 재단 활동을 집중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네, 과연 한국정책재단이 무엇이길래 이사장님께서 이 2, 3년간 시간을 계속 쏟으셨는지. 한국정책재단 어떤 단체죠? 예, 그 한국정책재단은 이 재단 이름에서 나오듯이 정책을 주로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그 정책이 실천되도록 하도록 입법이면 입법 또 행정에 연결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자 구성된 단체입니다. 네. 현재 국회에 등록된 저희들이 재단법인이고요. 네. 구체적으로 저희 재단이 지향하는 바는 따뜻한 성장입니다. 따뜻한 성장이요? 예. 여기에 많은 것들이 담겼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우리 한국이 지난 한 3, 40년 동안 아주 빠른 성장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 성장 속에는 정말 햇볕도 있고 또 그림자도 있습니다. 우리 그 한국정책재단이 따뜻한 성장을 표방한 이유는 바로 그 그림자에 해당하는 성장 속에서 소외되고 사각지대 놓인 부분을 좀 더 이제 살펴가면서 성장을 해야 된다. 뭐 그러지만 성장을 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예, 이제 성장은 하되 그 뒤떨어진 곳을 함께 끌고 가는 그런 성장이 돼야 된다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지금 한국정책재단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따뜻한 성장을 표방하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예. 거기에 소상공인과 또 자영업자들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펼치시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울림 포럼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게 또 어떤 것이죠? 말 그대로 소울림이라는 거는 그 답답함을 달래주는 숲이다 이거죠. 지금 소상공인들이 정말 답답하지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또 그 하소연한다고 해서 그거를 또 함께 우리가 풀어보자 하는 이 이웃도 지금 부족하고. 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푸는 방법을 워낙 이제 복잡해지니까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거나 약국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아프다 하는 얘기만 하면 다 처방해 주잖아요. 근데 소상공인들은 그 법인하고 영업을 하면서 그 아픈 거를 가서 얘기할 때도 없고 얘기를 해도 그거를 처방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아, 그게 바로 소울림 포럼의 어떤 그렇습니다. 목적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소울림 포럼에 우리 이제 회원들하고 그 회원들은 이 소상공인 문제에 아주 그 전문성이 있고 오랫동안 활동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우리가 더 이상 이건 방치하지 말자. 우리가 좀 사회생활을 하는 의미가 이런 분들이 그래도 열심히 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게 네. 우리가 그동안에 어쨌든 그런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또 보람이기도 하고 또 책임이기도 하지 않느냐. 네. 그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 활동을 했습니다. 그 시장도 다니고 여러 곳을 저희들이 다니면서 그들과 시장에 있는 그들과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영업 하신 분들, 시장에서 장사하신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우선 소상공인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던 뒷골목에 너무나 환경이 변하고 있는 거죠. 환경이 변한다고요? 그렇죠. 어떤 환경 예, 말씀하시는 예를 거죠? 들면 이제 소비자들도 환경이 변하고 또
그 사이에서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오는데 그 경쟁자는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거의 괴물에 해당하는 경쟁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괴물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본력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전문성으로 무장된.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규제 완화라는 게 이런 거 규제 완화라고 한 게 아니지 않느냐. 아, 그런 말씀까지 하시나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오히려 이런 거는 좀 정부가 좀 당분간 공정하지 않으니까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당분간 시간을 좀 벌어주든가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 저희들이 그 주장의 논리적 또 어떤 이 원칙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건 현실입니다. 그분들은 정말 그 아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예를 들면 대형 상가에 가서는 카드 수수료가 낮은데 왜 우리는 카드 수수료를 비싸게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카드를 쓰는 사람은 똑같은데 백화점에 가서 할 때나 대형마트 가서 할 때보다 일반 재래시장이나 자영업자들한테 할 때는 카드 수수료가 비싸면 결국은 똑같은 가격인데 수수료를 빼고 남는 이익이라는 건 훨씬 더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한 불공정에 대해서도 호소를 하고. 단순히 그런 말씀들만 듣는다 하면 이 재단의 구체적인 활동과는 좀 거리가 멀 것 같아요. 그런 말씀 들어서 또 어떤 활동들을 펼치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네. 우선 이런 환경 변화나 또 이런 그 어떤 경제 상황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이제 받아들이고 빨리빨리 그거에 대응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은 모든 전문가들이 다 그런 걸 연구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그렇죠. 소상공인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좀 연구를 앞서서 한 사람들이 간단하게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걸 전달하는 일종의 교육도 좀 필요하고 네. 또 그분들이 그런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걸 하면서 더 좀 잘하려고 하는데 정부 정책이 부족하다. 네. 뭐 법이 필요하고 행정의 지원이 필요하다 하면 입법으로 또 행정부에 건의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아마 소울림 포럼에는 정말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소울림 포럼 구성원들은 어떤 분들이 또 참여하고 계시죠? 소울림 포럼에는 이제 현장에서 저희들이 이런 정책을 실제했던 전직 공무원들이나 또 변호사나 또 이런 노무관계 일을 하는 분들이나 네. 또 창업이나 또 소상공인들 현장에서 이렇게 좀 그 멘토링 해주던 이런 현장 전문가 또 학교에서 또 학술적으로 이런 걸 연구하는 학교 교수님들 다양한 분들이 20여 분 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께서도 소울림 포럼 멤버신가요? 예, 저 네. 창설 멤버입니다. 이사님께서 그럼 소울림 포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시죠? 저는 이제 제가 정부에서 주로 해왔고 네. 또 활동을 저 국회에서 해왔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에서 입법이 필요하거나 정부 정책으로 반영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다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입법으로 연결시키는 저희들이 그 사례는 지금 그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몇 가지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그 하반기나 적어도 내년 넘어가기 전에는 저희들이 그 입법 또는 행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소울림 포럼 말씀 들었는데요. 예, 예. 소울림 포럼이 주최한 아주 의미 있는 또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상공인 리더십 아카데미 어떤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소울림 포럼 활동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문제가 현장에 있는데 그 현장이 우리의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거고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답을 내야 되겠다. 그 우리라는 게 정확히 어떤 분들 말씀하시죠? 소상공인들이죠. 자영업 소상공인들이죠. 그래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현장의 문제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그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를 이 아카데미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깨우치고 또 다른 업종에 있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하고 함께 또 고민해보고 또 거기에 강사로 나오는 소울림 포럼 회원 및 여러 전문가들하고 그런 문제들을 또 의논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자. 그래서 이 소상공인 리더십 아카데미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1기, 2기 이어서 예. 올해 또 3기가 시작했다고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네네. 예.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죠? 예, 총 12주에 걸쳐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한 거는 내가 처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제일 중요하죠. 소비자의 변화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지역 주변의 주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환경 변화, 여러 가지 큰 경제 환경 변화, 이제 이런 이 트렌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또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한 좋은 사례들을 간접 경험을 이제 하는 거죠. 배우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걸 하고, 또 거기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네트워킹을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해서 내 업종에서 문제지만 다른 업종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협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또 기회도 찾고, 실제 사례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아카데미의 특징은 자신의 그 현재 영업을 어떻게 자기가 비전을 가지고 발전시켜 보고 싶다 하는 발표를 전부 하게 해요. 발표를 하시죠. 예, 그게 이제 일종의 졸업 논문 비슷한데, 그거 안 하면 졸업 못 합니다. 수료 안 됩니다. 네. 우리는 저 기본이 그거 안 하면 못 하고 결석 많이 하면 못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소상공인 리더십 아카데미 제4기 입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모은문화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계신 김승남 원장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으십시오. 소상공인 문제가 이제 더 이상 심의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좀 활력을 찾아보자는 생각을 다 공통적으로 하십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자리에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런 좀 이 공감대를 가지실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그렇게 되시지 않을까 하고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이 시기에 여기를 꼭 와서 무언가가 돌출구라고 해야 되나, 이제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저희의 단계는 딱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어요. 그런다고 매출이 작은 건 아니에요. 저희 작년 1년 매출은 23억이었어요. 못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제가 무언가 큰 뜻을 가지고 지금은 제가 소상공인이라고 불려지지만 이제 저도 한 발을 딛고 나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열심히 정직하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맨으로서의 어떤 그런 사업적인 어떤 소양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좀 장인적인 한 가지만 좀 깊이 있게 파고 있는 이런 것보다 여행업에서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이제 대외적으로 어떤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과 많이 어울릴 수 있는 자리, 이런 것도 저한테 필요하고요. 지금부터라도 제가 먼저 이런 좀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과 많이 좀 만나고 싶고, 좀 그런 자리에서 좀 기회인 것 같았습니다. 짧고 굵고 강하게 시작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쭉 함께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1기, 2기 상당히 성공적인 평가를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리더십 아카데미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제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그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아주 가장 가깝게는 이제 구두를 하시는 분하고 칠보 공예를 하시는 분이 구두에 예를 들면 칠보 공예품을 이제 구두의 장식이나 부품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또 매력 있는 상품이 될 수 있다 네.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협업하는 사례가 지금 하나 발생을 했고요. 실제로 칠보 구두가 그럼 나왔나요? 실제 제품은 제가 나온 건 확인을 못했는데 그렇게 협업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게 아카데미에서 아카데미에서 분들이죠? 만난 분들끼리.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아카데미에서 자신의 일종의 비전을 이제 그 자기 사업을 이렇게 발전시키고 싶다는 비전을 발표를 했는데 네. 그걸 발전시켜서 정부에서 무슨 경진대회를 하는데 이제 응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좋은 사례로 뽑혀서 그분은 그게 계기가 돼서 해외 수출의 어떤 그 계기도 마련한 걸로 들었습니다.
이 말 그대로 골리앗, 대기업을 꺾은 분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신가요? 여기에서 이제 서로 PT도 하고 또 설명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하고는 보는 안목이나 이런 게 그 아카데미 이제 우리 수료를 통해서 많이 좀 아마 그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습득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서울 메트로 그 지하철 공사에 그 어느 역에 이제 아마 구내 식당에 식자재 그 공개 입찰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뭐 아주 국내 유수 대기업들이 함께 참여를 했는데 다 거기를 그 꺾고 아마 여기가 그 낙찰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지금껏 사례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사례들 들으실 때마다 좋은 소식 들으실 때마다 또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보람 있고 그다음에 우리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사실은 시장 생존력이 굉장히 있는 데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그 국제 경쟁력이 있는 거는 어쩌면 그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을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로자가 있고 또 그들에게 부품이나 뭐 또 그들의 하청을 열심히 수행해주는 그 소상공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소기업이나. 맞습니다. 근데 바로 개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이들이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홀로 설 수 있게 조금만 여건을 조성해주면 저는 경쟁력 있는 이 분야라고 봅니다. 아마 이 아카데미 바로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소상공인 리더십 아카데미 외에도 두드림 센터도 개설하셨다고 들었어요. 이름부터 재밌는데 어떤 활동이죠? 예, 그 소상공인들의 경우에 정말 아팠을 때, 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가서 얘기하고 상담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대기업들은 그 대기업 안에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좀 우리 그 재단에서 기왕이면 우선 이 졸업생과 그 졸업생들의 주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한번 센터를 마련해 보자. 해서 일종의 소상공인들의 그 여러 가지 애로를 해결해 주는 병원이고 주치의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두드림 센터라고 이제 저희들이 명칭을 붙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분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나요? 그런 소상공인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노동 문제가 있다, 세무 문제가 있다, 금융 문제가 있다. 보통 연락하면 그거 서면으로 작성해가지고 좀 보내세요. 보통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그걸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소상공인들이 영업하기 바쁜데 그 서면으로 작성할 새가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없습니다. 못합니다. 하기도 어렵고. 예.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정책적 용어로 그걸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우선 저희가 전화 상담이나 아니 간단히 뭐 이렇게 스마트폰에 이제 메일을 통해서 보내면 연락을 해가지고 되게 무슨 문제구나. 그러면 이 문제는 이런 사람이 상담을 해주면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 아니면 적어도 여기선 해결이 안 돼도 어디 가서 이 사람을 만나면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겠다. 네. 그런 걸 해주는 거죠. 일종의 좀 그 상담 센터를 두드림 센터 형식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사장님, 지금까지 저희가 재단과 또 소상공인 위한 활동에 대해서 들어왔는데요. 이사장님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아까 처음에 이제 공직에서 시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19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가 그 이후에 이제 다른 길을 또 걸어오셨는데 아마 공직 생활 그렇게 오래 하시다가 보면 이 공직을 그만두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소감이셨는지 어떤 또 계기가 있으셨는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제가 이제 IMF 그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의 이제 그 금융 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구조 조정하는 업무를 제가 행정관으로 청와대에서 담당을 했어요. 네. 그때 보니까 많은 그 사람들이 금융기관에서 일종의 이제 구조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막 눈물의 비데오 사건도 나고 그때 그랬었죠. 근데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보니까 어떻게 이분들이 앞으로 생활을 해나갈까. 전 나름대로 관심이 있어서 그래 보니까 여건이 안 되는 분은 대부분 다 얼마 안 되는 재산이지만 해서 자영업을 시작을 하고 뭐 이런 그 경우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뭔가 그때 이제 문제는 이거는 국민들의 문제가 아니고 뭔가 국정 운영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뭐 경제는 정부가 다 주도해서 할 때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정치에 제가 가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할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래서 정치에 들어갔는데 우리나라 소상공인 자영업 문제의 발단의 계기가 두 번에 있다 그러면 첫 번째가 98년, 97년 외환위기고 98년 구조조정이고 또 한 번의 이제 위기가 2008년에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그 계기로 해서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또 엄청난 구조조정. 그러니까 두 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생긴 이 사실은 구조조정. 이게 자영업 소상공인 문제에 사실은 그 설상가상의 원인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정책 당국자로 있을 때는 미연에 이거를 방지하거나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될 자리에 있던 사람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잘못한 거죠. 어떤 일종의 반성이라고 하실까요? 저는 참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위기가 겪어지더라도 이 문제가 결국은 정책의 문제에서 이 소외당하기 때문에 되게 생기는 문제들이고 또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니까 또 이런 일이 또 닥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에 대비한 일종의 제 나름대로 기여를 하는 것이 그동안의 공직 생활을 해온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기회 아니겠어요, 저한테는. 네. 네, 그런 데 대한 일종의 그 사회에 대한 보답도 되고 정말 그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결자해지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해보자. 네. 그런 만큼 더 엄격하게 스스로를 대하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계속 이 업무를 해오시면서 원칙과 소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이 따뜻한 성장이라는 거는 이제 같이 가는, 함께 가는 성장이고, 함께 간다는 거는 뜻이 무슨 뜻일까? 우선, 예를 들어서, 네 편, 내 편 가르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왜 이렇게 이 폐쇄형으로 운영하는 거는 저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것이다. 개방해야죠. 열려야죠. 열려놓고 기회를 가져야죠. 두 번째로는 같이 들어와서 있더라도 공정하고 이런 룰이 적용이 돼야지. 이런 원칙이 서야지. 부당한 일이 다반사로 생기고 불공정한 일이 생기고 불합리한 일이 생긴다면 사실은 함께 갈 수 없는 거죠. 그건 결과를 승복할 수가 없거든요. 세 번째로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사실은 우리가 집단이 행복하다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궁극적으로 행복하지 못하면 집단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개개인들에게 그게 잘 돌아가야 되고. 이제 이게 제가 생각하는 따뜻한 성장의 그 핵심, 그 사실은 철학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따뜻한 정책이란 말이 예, 계속 예. 가슴에 와닿는데요. 저희 지금까지 소상공인 위한 정책들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나왔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그 소상공인들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어떤 전문 직종에 근무를 해야 될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잃으면서 소상공인 창업으로 많이 왔어요. 네. 그러니까 소상공인 시장은 좁아지는데 왜냐면 대기업에 참여하고 전자거래가 생기고 하니까 좁아지는데 참여자가 많아지니까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경쟁이 심해지고. 예. 이 부분이 뭐냐. 저는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국고를 들여서 다 구조조정 해주잖아요. 저는 이 자영업 소상공인 이 업계도 그러니까 워크아웃 제도라고 할까요? 좀 아주 그냥 다 그 망해서 정말 빈곤층으로 전락한 상태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적절할 때 이 시장에서 좀 정리될 수 있는 일종의 소상공인의 어떤 구조조정 시스템 이게 좀 만들어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런 말씀에 이제 앞으로 한국정책재단이 큰 역할을 예. 할 거라고 저 그리고 시청자들 또한 예상을 하고요. 또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분야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파워인터뷰 공감이었습니다. 오늘 한국정책재단 임태희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처음에 제가 시청자분들께 한국정책재단 소상공인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먼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시간 통해서 궁금증 많이 해소하셨길 저희 기대하고요. 또 앞으로 한국정책재단의 소상공인분들 위한 따뜻한 성장 또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사 나눠야겠네요. 이사장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